아름다운 음악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은 정서를 안겨주며 인간을 거상하고 문명한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 음악 명인들 중에 한 사람인 작곡가 김원균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해방전 소작살이에 시달리던 빈농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소름과 눈물 속에 자라온 김원균 선생은 원래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쪼들리는 집살림으로 해서 학교도 채 다니지 못했고 음악이라면 부모님들께 떼지를 해서 겨우 산 하모니카를 불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온 가족이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눈물겨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 천성적인 미술적 소질도 재능을 꽃피우기 전에 간판점에서 간판을 그려주고 뺑기칠을 해주는 막벌이 도구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옥 같은 외놈의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지호 16시간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조선말을 한마디만 해도 매질을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했던 식민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쁨과 격정을 누릴 길 없어 조선농민 만세를 높이 외치며 한가름에 달려가 자기 집 울타리에 가사를 써붙이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조선행진곡이었습니다. 이 땅이 새 인간들의 탄생과 극적인 운명 전환을 가져온 조국 해방의 위대한 사명, 광명의 새 아침을 펼친 위대한 태양에 대한 열렬한 칭송, 세조국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결의의 모습이 그대로 노래에 담겨진 것으로 해서 이 노래는 순간에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태어난 조선행진곡은 해방된 새조선의 첫 가요로 됐습니다. 김원균 선생의 초녀작이었습니다. 김원균 선생은 원래 미술적 소질이 있었던지라 미술 부문에서 일하면서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수천만 인민에게 민족 재상의 빛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하는 구호들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들을 수많이 써붙이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에서 다시 없을 영광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0월 14일 당시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실 때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베어엎는 순간 너무도 감격에 북받쳐 만세,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역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주속단을 꾸리는 데 참가한 김원균 선생은 주속단 가까이에서 전설적 영웅이시며 절세의 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베엎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온 몫을 걸어잡고 한시도 떠날 줄 모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그 모습, 산천을 진감하던 그날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그때부터 김원균 선생은 태양 송가를 창작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시인이나 작곡가라면 기어이 오늘의 이 감격을 노래하련만. 이런 생각은 좀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946년 5월부터 김원균 선생은 평양시 음악동맹 조직부장으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가 맡아 하던 사업의 하나가 해방 전부터 음악 활동을 해오던 음악가들을 동맹 조직에 묶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전문 음악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김원균 선생이었지만 제노라 하는 음악 전문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동맹 조직에 망라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로 이 무렵 김원균 선생은 혁명 시인 리찬 선생이 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에 접하게 됐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민들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신 김일성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면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줄 것을 바라는 편지들과 청원서들을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앞으로 매일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정말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달라는 건 우리민들의 강렬한 지향이었고 요mol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노래보다도 오히려 인민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인민에 대한 노래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노래를 짓지 못하게 옥막에 막으셨습니다. 김책 동지가 이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가사 창작사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또 밀어주신 분이 바로 김종숙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시인에게 자신께서 품고 다니시던 혁명가의 집도 보내주시고 또 그를 직접 만나시어 수령님을 모시고 싸울 때 있었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오로지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그 거룩하신 발자취는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마다에 오리오 있고 또 이 나라 꽃동산에도 깃들어 있다고 장군님이 이런 업적을 그대로 노래하면 그것이 곧 성가가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사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에 접한 김원균 선생은 타오르는 충동을 안고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음악학교 문조리도 가보지 못한 내가, 전문 지식도 별로 없는 내가 과연 장군님의 노래를 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저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금수강산을 진감시키며 울렸던 군중들의 환호성, 그날에 받았던 그 감격과 흥분이 끌어넘쳤으며 누를 길 없는 충동을 안고 주저없이 송가 창작에 달라붙게 됐습니다. 그때를 해상하며 김원균 선생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영생밀밀이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이 노래를 정작 쓰자고 하니까 첫 소설부터 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업적이 자욱자욱 새겨져 있는 백두산을 한번 답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차에 몸을 싣고 해산역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도보로 3전을 거쳐서 백두산을 답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삼지연 그 주변에 그 늙은 포수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백두산을 답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김원균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거분투의 혁명 정신을 안고 일제와 싸우면서 백두산을 주름 잡아 나가신 그 노정을 하나하나 살리면서 그것이 그대로 곡상으로 되고 그것이 그대로 선들이 되어서 오늘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946년 6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노동법령을 발표하신 그날, 다른 또 하나의 사실이 우리 민족사에 특기하게 될 역사적인 그날에 너무도 소문없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 시청회가 열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차례나 시청회를 사양하셨기에 그날은 아예 회의 뒤끝에 시청회를 조용히 조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내에 노래가 3절까지 울리자 폭풍 같은 환성과 박수갈채가 터져올랐고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또다시 불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영생불멸의 혁명소원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나오자마자 온 나라 인민들 속에서 높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훗날 김원균 선생은 자기가 한 생에 많은 노래를 지었지만 김일성 장군의 노래처럼 그렇게 순간에 급속도로 보급되고 그처럼 전체 인민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즐겨 부른 노래는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46년 8월 8일 당시 중앙교향악단으로 불리웠던 국립교향악단은 영생불멸의 혁명소원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개막 공연에 천막을 올렸고 국립교향악단의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새조선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리코더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정정히 취입되었으며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관심 속에 방송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김원균 선생은 이렇게 영생불멸의 혁명소원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탄생과 함께 작곡가로서의 창작 생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김원균 선생의 창작 생애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한 멱사의 순간이 도래할 때마다 항상 수령을 먼저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수령의 노래를 지어서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은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에 이어 애국가와 지금은 조선청년 행진곡으로 불리우고 있는 민주청년 행진곡을 지어 우리 인민의 심장을 애국열로 타오르게 했으며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전쟁 승리를 위해 떨쳐나선 인민의 마음속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수령의 노래를 또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원수를 부시고 불박하는 산발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삶의 첫걸음을 새롭게 뗀 김원균 선생은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자기의 참된 삶을 활짝 꽃피웠습니다. 김원균 선생은 문화기술의 용재이시며 천재적인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우리의 주체적인 피바다시 가극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올린 1970년대는 자기의 음악 생활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뜻깊은 나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의 고마운 은정 속에 전문 음악 교육을 받고 예술단체의 작곡가로 음악대학의 학장으로 음악가동맹 부위원장으로 성장한 김원균 선생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손길에 이끌려 관록 있는 예술지도 성원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원균 선생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피바다식 혁명가곡들을 창조하는 나날에 수많은 가곡 창조 사업에 참가했으며 혁명가곡 금강산의 노래에서 나오는 노래 금강산의 목란꽃을 비롯한 많은 가곡 노래들을 창작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저 일제 멸시와 학대 속에서 노동으로 죽지 못해 살아오던 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어 저는 생애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 저의 생이 시작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제 생이 꼽혀났습니다. 해방 후 제가 김일성 장군님의 노래를 비롯해서 몇 개의 노래를 창작하게 된 것은 그것은 위대한 스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에게 창작의 나래를 안겨주시고 또 저에게 창작적 열정을 안겨주신 그 결과에 이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원균 선생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정, 그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2006년 5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새로 건설된 평양음악대학의 새 교사를 돌아보셨습니다. 대학의 연역 소개실에 들리시어 당의 영도 아래 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의 페이지들이 사진 자료와 함께 전시된 전시판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작곡가 김원균 선생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동안 생각 깊은 시선으로 사진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원균 선생은 영생물밀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라고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음악대학에 그의 이름을 달아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동행한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대학이 새로 건설될 당시 대학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음악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 주체음악예술가 또 음악예술 교육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기하신 전함을 우리 대학에 모셔줄 것을 열렬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원균 선생의 이름을 대학 명칭에 달아주는 것은 나라의 음악 전통과 역사를 보여준 데도 더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교시하시면서 이 대학에 고의 반신상도 세워주자고 하셨습니다.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정녕 이것은 한 생을 수령송가 창작과 나라의 음악예술 발전에 바치온 한 작곡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최절정이었으며 주치 음악예술의 대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를 밝혀준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위대한 태양에 대한 찬가를 지은 때로부터 자기의 참된 삶을 시작하고 애국가의 숭엄한 선율과 함께 열렬한 사랑과 끓어넘치는 열정으로 저곡을 받들어 한 생을 빛내인 작곡가 김원균.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대들이여, 나는 당부하고 싶다. 위대한 태양을 모시어 그대들의 삶이 있고 불로 담없는 우리의 노래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아들 딸들이여, 그대들의 젊음과 열정을 다해 우리의 위대한 태양, 그 태양의 빛발로 존엄 높은 우리 조국을 노래하라. 영원히 영원히.